자, 9번. 그리고 여기에서의 컨셉은 뭐였어? 조리제법 쓰면은 더 쾌적하게 구할 수 있다 했지? 그치? 기억나니? 그럼 얘 조리제법 써도 되고 그냥 나눠도 돼.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나눠볼게. 그럼 얘 2x 세제곱 근데 2차항이 없고 즉 계수가 0이지 얘는 바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면은 한 칸 띄워두라 했지. 그래야 나중에 계산할 때 덜 헷갈린다고. 자, 그럼 요거에 x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얘는 2x 세제곱 맞춰주려면은 뭘 곱할 때? 2x 제곱을 곱할 때 2x 제곱 몫에 들어가. 그럼 거기에 2x 제곱과 곱해서 2x 세제곱에 플러스 6x 제곱. 여기선 x 제곱이 나와서 한 칸 비워둬야겠지. 그리고 뺐을 때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x 곱하면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18x 나오지. 그럼 뺐을 때 어떻게 돼? 17x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나눌 수 있지. x 플러스 3에 17배에서 17 하면은 17x에 플러스 51 나오겠지. 그러면은 다시 빼보면 마이너스 52가 나오네. 더 이상 나눠지지 않네. 이제 상수니까. 그러면은 몫은 어떻게 돼? 위에 여기 써있는 2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50이니까 몫과 나머지 구하라 했으니까 몫은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7 나머지는 마이너스 52가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도 사실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아마 조리제법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을 거야. 조리제법 자체가 살면서 처음 보는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그럼 얘 이렇게 해보자. 조리제법으로 해볼게. 조리제법으로 10번을 풀어볼게 한번. 물론 뒤에 나오긴 하지만 조리제법으로 풀 수 있지. 나누는 식이 1차식이니까. 그럼 얘 조리제법 쓸 때 어떻게 쓰기로 했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그것들의 개수만 가져오기로 했잖아. 그럼 여기선 최고차항이 3차항이니까 그것의 개수 1, 2차항 3, 1차항이 없어도 개수 0으로 써줘야 된다 했지. 0. 그 다음에 상수 마이너스 2 이렇게. 네, 여기 한 칸 땡겨서 이렇게 간격을 둬야 해. 그럼 여기에서 뭘로 계산해주냐?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요거인 x의 값을 여기선 1이지. 그걸 왼쪽에 써줄 거야. 1. 그럼 이제 조리제법 어떻게 쓰냐? 첫 번째 1은 그대로 내리라 했어. 그대로 내려서 1. 그리고 그 내려온 1과 왼쪽에 썼던 1을 곱해. 그러고 그 다음 칸에 써줘. 요렇게. 그 다음 칸에 써줘. 1. 그리고 그 다음 칸에 써줬으면은 이 둘은 더하자고 했어. 더해서 4가 되겠네. 그럼 또 내려온 거는 왼쪽 얘랑 1이랑 곱해. 그럼 1 곱하기 4 되겠지. 오케이. 1 곱하기 4 되겠지. 그리고 둘을 또 더해. 그 다음에 또 내려와. 더해서 내려와. 4가 내려왔지. 또 1이랑 곱해. 4. 그럼 또 더해. 여기서는 더하면 2가 되겠지. 2로 내려와. 그럼 다 내려온 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마지막 끝에 더 이상 계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지막 끝에 있는 이 수가 내려왔을 때 얘를 나머지로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얘네들은 몫의 개수가 되더라. 그래서 얘는 몫의 개수야. 그럼 상수 1차, 2차, 2차가 되겠다 몫이. 그리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것 이라고 했지. 그래서 몫의 개수는 x제곱에 4x에 플러스 4 순서로 된다 했어. 몫에서도 0이 나온다. 그러면 걔는 기수가 0인 항이라고 생각해줘야겠지. 그럼 얘가 2차항인 걸 어떻게 아냐? 거꾸로 올라갔을 때 4 상수항, 그 다음 1차항, 그 다음 2차항이니까. 그래서 상수 2차, 1차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분요. 그렇게 몫을 생각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2가 되겠지.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니? 자. 그 다음에 조리제법 한 번 더 연습해보는 경우로 한 문제 더 해결해보자. 22쪽 27번도 한번 다뤄볼 텐데 조리제법 일단 쓰는 방법 먼저 익숙해져야겠지. 자, 그럼 조리제법 쓰려고 일단 틀 만들어. 그 다음에 개수들 하나씩 쓰면 되지. 개수들 쓰면 뭐 되니? 차례대로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순서로 쓰고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식에서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생각해보면 얘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이 값을 왼쪽에 써주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빨간색으로 쓰자. 이렇게. 그럼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즉 최고차항의 개수 얘는 그대로 내려보낸다. 그대로. 그리고 내려온 9를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그 x값 얘랑 곱해줘.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3되지. 마이너스 3되면은 얘를 이 둘을 어떻게 더해줘. 더하면 마이너스 6되지. 그 마이너스 6으로 내려온 건 또 왼쪽 거랑 즉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얘랑 또 곱해. 그럼 얘는 곱하면은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2가 돼. 그리고 더하면은 0 돼. 그 0을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과 곱해. 그치? 그러면은 어차피 0으로 가겠지. 그리고 위아래 또 둘이 더해. 이렇게 되겠지. 1.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 나머지는 1이구나. 나머지 R이 1이구나. 오케이. 그리고 몫이 9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지만 상수항이 0이라는 의미니까 마지막이 0이잖아. 그냥 얘는 9x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상수 1차, 2차 이렇게 찾아줘야 돼. 그럼 9x제곱 마이너스 6x가 나온다는 거네. 조리제법의 몫의 결과. 그럼 답을 9x제곱 마이너스 6x로 쓰면 되겠네.
라고 쓰면 틀린다고 했지. 왜? 조립제법의 대전제. 조립제법은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하는 거라 했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 뭐냐? 얘가 의미하는 바는 저렇게 나누었을 때 주어진 식 9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3x 플러스 1로 나누면 이 아닌 조립제법은 x 플러스 3분의 1로 나눈 거라 했어. 그 차이야. 그때 몫이 9x 제곱 마이너스 6x고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3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찾고 싶은 거니까 3으로 묶어줘야겠네. 3x 플러스 1 뒤에 과에서 3 하나 끌고 오면 몫에는 3x제곱 마이너스 2x만 남겠지. 나머지는 그대로 1 이렇게. 그러면 얘를 통해 몫이 우리가 찾는 건 몫과 나머지잖아. 몫이 3x제곱 마이너스 2x 나머지가 1 나오겠지. 이렇게. 이해되니? 그럼 조립제법 어떻게 쓰는지는 좀 이해되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반복 적용해보면 돼. 조립제법 그래서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 찾고 이은자로 표 만들어준 다음에 표의 왼쪽에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 쓰고 나누려고 하는 식 그것의 개수를 하나하나 쓰고 개수가 없어? 그럼 0으로 그 자리만큼 써줘야 되고 첫째 최고창 내리고 왼쪽 거랑 곱해서 보내 다음 거예요. 그리고 위에 거랑 더해서 내려 내린 값 왼쪽 거랑 곱해 올려 또 위에 거랑 더해 내려 반복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린 값이 나머지가 되고 그 옆에 있는 숫자들은 각각 나누는 몫의 개수가 된다 라고 했었지.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질문 봐야 되지. 137쪽에 2번 봅시다. 뒤에 1+1 같은 유형들이 사실 너희들이 학교 갔을 때,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보게 될 유형들이야. 앞에 있는 계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이거에 대한 연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다루는 거고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137 같은 경우에 2번. 자, 얘를 다항식 A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래. 나머지는 13x 더하기 6이래. 다항식 A로 구하지. 그럼 얘를 일단 우리 나눗셈 알고리즘에 의해 표현을 해보면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랑 같은 의미의 식이 다항식 A로 나눈 거에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라는 목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13x 더하기 6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똑같아. 이전에 중2 때 했던 거랑 이제 여기서 A 찾으려면 나머지 항 넘긴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로 나누기로 했잖아. 그러면은 넘겨보면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랑 x 4제곱에 플러스 3x 세제곱에 바로 계산하면은 13x는 넘기면 마이너스 13x 그대로 되고 6은 넘기면 마이너스 10 되겠지. 그럼 x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10을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로 나누자 이거였지. 그럼 a 나오네. 그럼 직접 나눠보면 되겠지. x 4제곱 얘는 조리제법 못 써. 2차로 나누는 거니까 우리가 2차식으로. 그럼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10 그리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로 나누자. 그럼 가보자. 2차 4차니까 x제곱으로 먼저 곱해줘야겠네. x제곱으로 곱하면 x 4제곱에 플러스 4x 세제곱에 플러스 5x 제곱 되고 그럼 이제 빼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13x에 마이너스 10이네. 그럼 마이너스 x로 곱해보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5x 빼줘. 그럼 어떻게 돼? x 세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2x 제곱 되고 마이너스 8x 남고 마이너스 10 되지.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 곱했어요. 마이너스 8x 그리고 마이너스 10 되니까 뺐을 때 똑같은 무게를 뺐으니까 나머지 0이 나오겠지. 지금 나눠 떨어지는 거네. 나눠 떨어지니까 우리가 찾는 a가 누구야? 이 몫이 a야. 즉 얘가 a라는 거. 그러면은 답 찾을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더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제풀이는 확인을 했고 136쪽에 3번 그래 이것도 보여보자. 자, 우리가 곱셈 공식 문자가 2개인 거는 중학교 때 많이 다루어서 웬만큼은 다 봤을 거야. 근데 얘는 여기는 뭐가 이제 핵심이냐 3개짜리로 했을 때 어떻게 변형해야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꿀 수 있니? 이게 핵심이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난감하게 분모에 있는 경우라면 일단 이 상태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통분을 먼저 해보는 생각을 하겠지. 통분을 해보려면 x, y, g니까 x, y, g의 곱으로 통분을 해보자. 그럼 x분의 1은 yg 곱하고 y분의 1은 xg 곱하고 그 다음에 g분의 1은 xy로 쓸 수 있겠다. 얘 순서만 바꾸면 뭐야? 진짜로 순서만 바꿔볼게. 순서만 바꾸면 이렇게 되지. xy, yg 뭐 gx라 써도 돼. 순서대로 쓰고 싶다면 요거지. 굳이 화이트 안 해도 그냥 는 하고 한 번 더 쓰면 되지 않니? 그치? 순서만 바꾼 거니까 똑같잖아. 그치? 그럼 뭐야? 내가 찾는 거는 요거분의 xyg분의 xy, yg, gx인데 근데 x, yg는 알려줬어. 문제에서. 그럼 우리 xy, yg, gx만 찾으면 되는데 얘 어디서 봤는지 생각해야 돼. 이거 뭔 공식이었지? 이거 3개짜리 합의 제곱에서 나왔었지? 그러고 나서 주어진 조건 보면 제곱의 합이 나와있고 3개의 합을 알려줬어. 오케이. 그럼 이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g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의 2배의 xy, yg, gx였다는 걸 이용할 수 있겠다. 이걸 떠올려야 돼. 우리가 찾는 걸 바탕으로 조건을 해석을 해야 돼. 조건 보고 떠오르는 건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됐네. 그럼 세개의 합 5의 제곱은 9에다가 2배의 우리가 구하는 값. 그럼 xy 더하기 yg 더하기 gx는 5의 제곱에서 9를 뺀 거의 반띵이에요. 5의 제곱에서 9를 뺀 거의 반띵이에요. 그럼 8이에요. 8이므로 우리가 찾는 값은 뭐야? 4분의 8이야. 정답? 정수 2 나오겠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통분부터 해봐야 돼. 그냥 냅두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또 질문 있는 사람 있니? 없니? 자, 그러면은 진도를 나가봅시다. 아마 오늘 진도 나가면은 대량 질문이 이제 금요일에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근데 이 책이 얼마나 유형을 많이 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정리,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유형의 경우 한 10가지 되거든. 유형만. 되게 많아.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누는 건 기본적으로 나오고, 2차식으로도 나누고, 3차식으로도 나누고, 2차식으로 나누는데 조건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거에 따라서 다르고, 엄청나게 많아. 3차식도 이제 2가지 유형이 또 있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거든. 나머지 정리 유형은. 근데 나머지 정리의 경우 난이도가 어려운데 시험에서는 되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핵심적으로 나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서. 그래서 여기를 넘어야 인수분해가 되고, 인수분해 한 다음에 복소수하고, 복소수한 다음에 2차 함수까지 하고, 그래야 시험 범위까지 나오거든. 거의 되게 그래. 고등학교 가면 양이 많아져 되게. 그래서 하나하나를 되게 소중히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허투루 넘기면은 뒤통수 칩니다. 여기 단어는. 자, 앞으로 가서 19쪽. 이렇게 하고 복사 뜨고 붙여넣고 자, 봅시다. 우리가 처음으로 항등식이라는 말 배웠니? 이전에? 배웠을 거야.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 항등식도 같이 뜻을 배웁니다. 그냥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 했지. 그래서 얘는 항등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에를 살짝 띄워놔. 이렇게. 이 정도를 띄워놔. 결국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래서 항등식이지. 근데 앞에 뭘 쓰려고 띄워놨냐? 쉽게 말하면 이 말이야. 문자의 값에 상관없이 문자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과 반대되는 애가 방정식, 적절한 x값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했는데 그런 경우 방정식이었고, 그와 대비되는 애, 어떤 문자의 값이든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라 했어. 예를 들어 간단한 예시로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었지. 3x는 x 더하기 2x예요. 이거 저희 계산 들어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성립하는 등식 맞지? 그치? 이게 중학교에서 배웠던 스타일이지.
그럼 고등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냐? 자, 그리고 이런 간단한 항등식은 모두들 잘 아는데, 예를 들어 뭐 3x 제곱 더하기 2x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지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해서도 항등식 맞지? 항상 성립하잖아. 항상 성립하잖아. 얘도 예시야. 그럼 이런 항등식은 그럼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그 성질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 그럼 얘는 뭐냐? 항등식의 성질. 일단 항등식이 뭔지는 찾았고 항등식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예를 들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얘가 항등식이면 그럼 얘 x에 뭐 넣더든지 항상 0이 돼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좌변이 항상 0 되려면 그것들의 개수 a, b, c가 0이면 되겠네. x의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가든 x의 값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0이 되려면 그것들의 개수가 0이 되지. 그래서 얘네 셋이 0이다가 책 스타일로 설명하는 거고 나는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다항식은 0이 항등식이면 다항식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0이다. 그럼 되겠네. 선생님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시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오냐면 a-b의 x제곱 더하기 b-c의 x 더하기 c-a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은 어때야겠어? 얘네들이 x제곱과 x 상수항의 값이 x제곱의 개수 x 상수항의 값이 모두 0이네. 그럼 요거 가지고 파란색이네. a-b가 0 b-c가 0 c-a가 0 요렇게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러면은 더 간단히 하면 A는 B는 C예요. A는 B는 C예요. 요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자, 이러한 애들이 항등식이고 그럼 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쉬워. 한쪽에 0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 개수들이 0이겠지.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게 식을.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a'x제곱 b'x 더하기 c'이라 써볼게. 그럼 얘네가 이 항상 성립하는 줄여서 항등식이라 쓰자. 항등식이면
얘네에 대한 개수들의 조건을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될까? L을 두 가지로 해석하거든. 예를 들어 얘 몽땅 다 이항해서도 생각할 수 있겠지. 아니면 개수끼리만 봐도 되고. 개수끼리 봤을 때 A랑 A 프라임 같고 B랑 B 프라임 같고 C랑 C 프라임 같으면 되겠네. 좀 헷갈리니까 색깔을 구분하자. B랑 B 프라임 같고 C랑 C 프라임 같아도 되지. 그치? 이런 식으로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를 비교하여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얘는 말 그대로 개수 비교법이라 해. 뭐 뜻이 이해되는데 어렵지 않지? 개수끼리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즉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을 찾는 방법을 따지는 거. 그래서 여기 타이틀을 비워놨는데 그건 한 번에 얘기를 할게요. 그럼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얘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 얘를 이항해서 a-a'-의 x제곱 더하기 b-b'의 x 더하기 c-c''의 는 0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 이 관점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는 게 보이지. 이렇기 때문에 개수끼리 비교했는데 지장이 없는 거. 얘의 근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적절한 값 넣어봐도 되겠는데요. 가능은 하겠지. 얘에서는 좀 안 보여도 일반적으로 문제에 나와 있는 경우라면 몇 개만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값을 적절히 x값 넣어봐서 비교할 수 있어. 그런 방법을 수치 대입법이라 해. 말 그대로 숫자 대입해서 찾겠다. 문자에 적당한 수 대입하여 개수를 정하는 이런 방법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개수들을 찾는 방법을 두 가지 봤는데 얘네들을 통틀어 미정 개수법이라 해. 미정,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들을 찾는 방법.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이에요. 이게 미정개수법인데 대개는 개수비교법을 많이 써. 개수비교법을 되게 많이 써. 수치대입법 썼을 때 좀 복잡하게 문자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왜냐면 결국 연립해야 되니까 수치대입법 쓰면 일반적으로 미정개수법에서는 개수비교법을 많이 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를 많이 못 풀겠는데 뒷줄여야 돼서 잘 정리됐니? 정리가 되는 친구들이 있지 쓰는데
자, 그러면은 다 지울게. 다 적었지? 다 지워도 되지? 아니다, 안 지워도 되겠다. 얘만 살짝 올리면 되겠다. 자, 그리고 배울 게 뭐냐? 나머지 정리에 대해 배울 거야. 처음으로 정리에 대해서 배우지. 나머지 정리란 뭐냐? 우리가 이미 했어. 비슷하게. 뭘 했냐? 나눗셈 정리, 나눗셈 알고리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A는 BQ 더하기 R꼴이었는데 얘를 어떤 거냐? 나머지 정리를 하면 다항식 P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를 할게. 그리고 나머지를 R이라 하자. 그럼 얘 일단 조건이 다항식 px x-알파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 r이라 둔 거. 그럼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는 건 당연하지. 그치? 근데 얘 결국에는 얘 역시 우리가 방금 배운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아니겠어? 항등식 아니겠어? 그럼 여기에서 수치 대입을 했다 생각하면 되거든. 수치 대입법 이용하면 되거든. 그거의 방식대로 생각하면 x의 알파 대입시 좌변은 p알파지. 뭐 다항식에 x 대신 알파 넣었으니까 p알파지. 우변은 봐봐. 우변은 x에 알파 넣으면 두 파트가 있자. 우변에는 x-알파에 알파 넣으면 알파 빼기 알파에 q알파에 더하기 r이잖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r은 상수가 나오겠지 당연히. 그럼 얘 이만큼 앞에 부분 0 되니까 r만 남겠네 당연히. 자, r만 남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충분히 납득 가능하지. 얘는 항등식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였어. 아, 그럼 나머지를 간만 대입해서 찾을 수 있네. 그럼 여기서 나머지 정리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1차식은 0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즉, 더 이상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찾을 때는 안 나눠도 된다는 거 식 자체를. 조립제법까지 안 가도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그 값을 다항식에 대입하여 나온 상수값이 나머지가 되군요. 를 발견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굉장히 위대하지 않니? 우리가 이전 시간에
숙제할 때 노가다 하면서 나눴던 거, 계산 틀려가면서 나눴던 거, 조리제법 하면서까지 나눴던 거를 굳이 안 나누고 적절한 값을 대입하여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그게 나머지 정리의 모토야. 그것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발견, 그렇지. 만든 거, 발명한 거야. 발견은 우리가 땅속에서 나머지 정리를 찾는 거지. 발명이지. 이거야. 근데 여기서 나머지가 0인 경우를 고려하는 거, 특수화하는 거, 가장 특정한 경우. 특수한 경우. 그럼 나머지가 0인 경우면, 즉 R이 0인 거니까 PX가 0인 거지. 무슨 소리야? 큰일 날 소리. X-알파의 QX지. R이 0이니까. 그치? 그럼 얘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 그치?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 그치? 나누어 떨어지는 거. 그럼 인수를 찾은 거나 마찬가지네. X-알파가 인수인 거니까. 인수는 우리가 배웠지. 인수분해까지 해봤으니까. 그럼 나머지 정리에서 P 알파가 X-알파로 나눌 때 나머지 R이 P 알파의 값을 가졌는데 그게 0이면 PX가 X-알파로 나눠 떨어지구나. 인수로 갖는구나. 반대로 P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P알파도 0이구나. 언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 PX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PX가 다항식이어야 돼. 우린 다항식에 대해서만 나머지 정리가 성립돼. PX가 다항식일 때야. 자, 요렇게. 그럼 우리가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원래 다항식에 대입하여 나온 함수값과 같은 걔가 나머지라는 거 이제.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 걔의 이름은 인수정리라고 해. 얘를.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경우야. 나머지가 0인 특수한 경우를 그때의 나머지 정리를 인수정리라 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됐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뭔지 배워봤는데 요거 가지고 적용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나머지 정리 너희 숙제로 다 내주면 너희 못 풀어올 거거든. 같이 안 다루면은 솔직히 나머지 정리가 그런 단어예요. 일단은 이렇게 할게.
그래도 일단 풀어보라 할까? 일단은 57까지 이걸 어떻게 줘봐라. 요것만 하나 얘기할게. 그럼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될까? 요거 하나만 추가해서 설명할게. 5분만 쓰자. 이건 DT를 그거 하고서라도 중요하니까. 대개 2차식으로 나누면 우리가 계속 1차식으로만 나눠서 나머지 R이 나왔잖아. 그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와. 즉 뭐야? 1차식 나오거나 상수가 나와. 상수항이. 상수가 나와. 그럼 2차식으로 나눌 때는 어떤 식으로 가냐? 항상 거의 모든 문제가 다 나머지를 표현해야 돼.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표현해? 2차로 나눌 때부터는 나머지가 1차 이하의 식이 나오니까 다항식이 나오잖아. 그럼 나머지를 Rx로 두고 그걸 ax 플러스 b로 둔다. 그리고 그 2차식은 어떤 2차식이 나오냐면 이 2차식이 0이 되는 x값의 근이라 할게 이제. 근을 t나게 줘. t나게 줘. 그래서 수치대입법 이용해서 A, B 찾는다. 그럼 나머지를 찾을 수 있어. 여기에 전반적인 나머지 정리에 알고리즘이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오기 전까지. 근데 이 책은 앞부분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유형이 안 나와가지고 요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해놓을게요. 숙제는 일단은 요 부분이랑 뒤에 1 플러스 1 유형까지 낼게. 나머지 정리. 그렇게 할게. 하지. 그래서 여기 보고 갈게. 수리 잘해. 당장 직접 계산해주는 교시치에서 되고 시한 석평이 잘해. 조율 해설은 5문항 다 할게. 숙제는 28쪽까지랑 1 플러스 1 유형 138, 139 이렇게 낼게. 자, 그럼 DT 바르게 보자. 자, 아마 DT 공부 해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감이 왔을 거고 1, 2, 3번은 DT 공부 아직 덜 한 사람은 좀 많이 아팠을 거야. 솔직히 우리 완술 교재 보면은 계산 문제밖에 많이 없잖아. 그렇게 많은 유형을 다뤄볼 수 없어서 일부러 활용 유형을 좀 많이 냈어. 왜냐면 학교 시험에서 이런 애들이 나와. 이런 애들이 나와서 그래. 자, 빠르게 DT 보자. 10분 남았네. 랩을 좀 할게. 자, 얘는 이제 맞춰야지 우리. A제곱, C제곱, B제곱 얘네들의 합을 찾지. 근데 A, B, C, CA랑 A, B, C의 합이 나오면 곱셈 공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2배의 ab, bc, ca예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 대입해보면 1의 제곱은 1,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오고 2배의 ab, bc, c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네. 그럼 우리가 찾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그 값이 얼마야? 5가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니? 다음으로 넘어갈게. 2번. 잠깐만. 천탄이 뭐야? 천탄? 아니. 어디가? 20. 아니. 많이 풀어와. 일단 보낼게. 어떻게? 2시간 동안 시험 때문에 이제 10개 풀었어. 어떻게 보내야 되니? 자, 요것도 이제 풀어야 돼, 우리. 뭐야? 얘는 2배 한 다음에 반띵하자 했지? 2배 한 다음에 반띵하면 어떻게 돼? 2배 하고 반띵 먼저 써주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그럼 얘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하나하나씩 제곱을 쪼갠 다음에 둘씩 짝꿍 지어줘서 마이너스 2ab a, b 하나에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bc bc 제곱씩 하나씩 꺼내줘서 b 마이너스의 제곱 b 하나 c 하나 c 하나 a 하나 해서 어떻게 해? a-c의 제곱이든 c-a 제곱이 똑같지. 어차피 제곱하면. 자, 요거의 값을 찾는 거예요, 우리. 근데 여기에서 a-b 나오고 b-c 나오는데 a-c는 어떻게 찾아? 둘을 더하면은 a-c가 4로 나오지. 6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서 4. 그럼 우리가 찾는 값이 얼마야? 2분의 1에 6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36에 4에다가 16 더하면 얼마야? 56의 반띵 28 나오겠지, 우리가 찾는 값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다음 3번 97 세제곱 큰일 나. 이거 안돼 이거. 많이 인생 힘들어져. 97 세제곱 하면 곱셈 공식 없이 쌩으로 하면. 자, 요거 보고 뭘 생각해야 되냐? 세제곱이네. 9를 그냥 보면 안 되고 3 곱하기 3으로 보면 3의 9 네모의 제곱 세모 하나 더하기 27을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고 3의 네모 세모의 제곱 더하기 세모의 세제곱꼴이지. 즉 여기서는 뭐야? 97이 네모고 세모를 3이라 생각하면 되지. 그럼 세모의 제곱과 3 곱하면 27 나오고 3하고 세모 곱하면 9 나오잖아. 그치? 얘를 3의 세제곱으로 보자, 이 관점이야. 그럼 뭐야? 우리가 찾는 거는 얘는 곱셈 공식 a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세제곱 꼴이지. 그럼 ab 자리에 97하고 3 나오면 얘는 우리가 찾는 얘는 뭐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잖아. 즉 97 더하기 3의 세제곱이네. 즉 100의 세제곱이네. 즉 뭐야? 10의 6제곱이니까 0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겠지. 맞니? 자, 요렇게 풀면은 이거 하려고 곱셈 공식 배우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5분 남았네. 빨리 해야겠다. 자, 얘의 넓이를 구하재. 직사각형의 넓이를. 근데 원의 둘레가 46인 직사각형의 둘레가 46인 거니까 얘네 가로 세로를 각각 a, b라 하자. a, b라 두면은 a 더하기 b의 2배가 46이에요.
그럼 A 더하기 B는 23이에요. 그리고 지름의 길이가 17이면은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우리 3하 배웠잖아. 한 번도 안 배웠니? 혹시? 원주각. 안 되면 직각삼각형의 외심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얘 직각삼각형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7의 제곱이에요. 즉 289예요. 우리는 찾는 건 뭐야? A, B를 찾는 건데 A 플러스 B랑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알려줬으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뺀 거에 절반이 AB예요. 그치? 이게 AB잖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2분의 23의 제곱 469 빼기 289 그것에 반띵하면은 얘가 얼마야? 120 나오겠지? 오케이. 맞니? 23의 제곱. 뭔가 좀 이상한데? 400에. 그치, 529지. 그렇지. 뭔가 이상하지? 529였지. 자, 어쨌든, 요렇게 나오겠지. 23의 제곱 529야. 자, 그 다음, 바로 옆에 거. 넘어갈게. 5번으로. 뭐 계산 이하 해보면 되니까. 자, 얘는 일부러 한번 내봤어. 모든 고등 공통수학 1 문제집에 있는 유형이야, 얘는. 우리 책에만 없어. 그럼 얘 어떻게 하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래. 그럼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A가 4개 있고 B가 4개 있고 C가 4개 있는 건 사실 우리 중학교 때 했어. 중학교 1학년 때. 그럼 걔네들의 합이 48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예요. 그리고 건널비가 94라는 건 건널비는 뭐야? 뚜껑 넓이 AB 2개 있어. 바다 옆면 BC인데 2개 있어. 그 다음에 앞면 뒷면 2개인데 AC로 2개 있어. 그럼 그거 다 합치면 94예요. ABBC CA의 합이 얼마예요? 94의 반띵 47이에요. 47이니까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고 ABBC CA가 나왔는데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대각선의 길이인데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보면 되냐? 대각선의 길이는 요렇게 보면은 얘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지금 높이인 삼각형은 밑면인 평면과 수직한 성분이야.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얘 수직이니까 우리가 대각선에 껴있는 이 삼각형 파란색이 직각삼각형이네. 높이는 C네. 그럼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C도 제곱해서 C제곱에 루트 C은 얘네. 결국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찾는 거구나. 그래서 얘는 우리가 찾는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2의 제곱에서 47의 2배를 빼면 되지. 그럼 144에서 94를 빼니까 50인데 50이 아니라 우리 루트 50이 답이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50에서 5루트 2가 답이다. 끝! 자, 도장 찍고 빨리 가자.